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주력으로 이제 멤버십 분들 분석이 해드렸던 경기가 뉴욕 매치 승이었습니다. 들어왔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문제는 조합이었죠. 미러키 역배까지도 이제 잘 맞춰놨고, 했지만 조합에서 뉴욕 매치, 플러스 시애틀 승을 또 제가 조합을 드렸는데, 사고가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너무 안타깝게도 그게 사고가 났고 하필 또 미러키 역배랑 조합한 게 혹시나 일반승 가셔서 먹으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필라델피아 그게 케플러가 8회 또 가만히 눈 감으면 밀어내기 득점인데 그거를 괜히 쳐가지고 2대1로 일반승만 하고 딱 끝나더라고요. 진짜 개빡쳐갖고 진짜 미친 줄 알았는데 그렇게 조합이 좀 아쉽게 됐습니다. 이제 시애틀도 지는 꼬라지가 9회 무조건 올라와가지고 쳐맞고 무슨 희생 플라이 되는 거 뭐 송구했는데 송구 빠져가지고 2루가 아니라 3루 가서 바로 끝내기 당해버리고 희생 플라이는 바가지타였죠, 바가지타. 네, 그러면서 좀 개판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조합을 또 고민을 또 많이 했고 하필이면 이번 회차 엮이면서 오늘도 언오버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언오버가 4경기밖에 없습니다. 오늘 언오버는 볼티모어, 콜로라도, 다저스, 애틀레틱스 이렇게 4경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경기는 언오버 또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좁아요. 저 어떻게 구매할 수 있을지 한번 바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토론토 대 미러키입니다. 오늘 이게 이제 좀 어려워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변수가 있는데 이게 미러키 역배를 봐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러키 역배를 봐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어제 경기도 마찬가지고 사실 프리스터가 나오는 날에는 이 미러키가 따라오는 투수가 있어요. DL 홀이라고. 근데 좌투수란 말이죠. 근데 이 좌투수를 상대로 어제도 LCB 올라가지고 털렸죠. 근데 이제 토론토가 실제로 이 좌투수를 상대로 한 표본 자체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스프링어, 스트로, 그다음 루케스, 타이프랜스, 보비셰, 버쇼, 클레멘트, 슈나이더, 그다음에 뭐 컬크 안 가리고 좌투수는 다 쳐요 얘네들이. 좌투수가 올라오면 사고가 나는 그림이 나오는데 프리스터가 차라리 올라와서 버텨가지고 이후에 불펜 운영이 미러키가 이 DL 홀을 꺼내는 게 아니라 나머지 필승조 불펜 운영으로 우투 운영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오늘은 할만해요. 오늘도 미러키가 이길만 합니다.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선발 싸움에서 삐등삐등 갈 경기인데 불펜 올라오면 사고 난다고 벌랜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토론토가 지금 불펜이 필승조들이 필승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까지도 지금 올라올 선수 따지고 보면은 또 피셔 어제 리틀 써버렸죠. 잘하고 있던 애. 그럼 뭐 피셔, 뭐 로드리게스, 뭐 등등 해가지고 지금 아직 안 올라오는데 체드 그린, 마무리 투수 호프먼 이제 다 개판이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걔네들이 또 올라오는 데다가 가우스먼이 뭐다? 홈에서 피 홈런 수치, 슬러그 수치가 원정에 거의 배로 올라가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홈런의 가우스먼은 분명히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러면 미러키가 지켜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키는 과정에서 좌투수 DL 홀을 롱리리프로 쓰지 않는 선택을 하고 얘네가 이제 오늘 경기에서 DL 홀이 부상이에요. 부상이면 오늘 경기에서 이제 만약에 그 패전조 돌렸었던 마이어스 아니면은 저 누구야 저 미어스 그 다음에 저 한 명 누구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근데 분명히 올라올 것 같아요. 약한 애들. 그나마 뭐 자투수에서 지금 고민이 이제 LCB를 걸러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미러키 불펜에서는 오늘 변수 이제 그 약한 불펜 플러스 남아있는 자원 코에닝 꺼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 자타 상대할 때 분명히 꺼낼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위기를 넘기고 이제 버텨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이제 갈렸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이 선발 싸움에서 당연히 가우스만 프리스터 공략 당할 여지를 열어둬야 되는 경기고 토론토 다이감 따지고 보더라도 오늘 열렸다라고 하면 배당이 8.5 기준 오버를 가야 되는 경기인 건데 오버가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승패로 접근을 해야 된다면 일단 토론토 승은 없다고 봐야 돼요. 오버를 보는 순간에 토론토 불펜들도 털린다라고 보고 접근하는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는 미러키 승 걸고 미러키 불펜 운영에서 조금 더 진심 어린 운영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오늘도 이제 뭐 마무리 투수 맥일까지 지금 부상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필승조급 나왔던 셸비 밀러, 유리베 꼭 연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만들어져야 되고 미러키 불펜이 지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펜에서 토론토 무너지는 수준보다 좀 더 많이 버텨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역배 보는 거는 당연히 가우스먼의 피장타 수치 홈에서 홈런이 너무 많습니다. 피홈런이 14개인가 원정에 비해 진짜 2배 가까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홈런 때문에라도 가우스먼은 흔들릴 수 있다. 미러키가 타격으로 무너지지 않을 경기인데 투수들이 버텨줄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후반에 토론토가 무너지는 것보다 버텨주면 미러키 역배 나는 거고 아니면 점수 못 지키고 토론토 홈 분위기에 휘잡아 먹혀가지고 역전패 당하는 그림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는 어차피 본다면 저는 토론토 불펜들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토론토 승은 도저히 못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미러키 승 봅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워싱턴 대 템파베이. 이거는 어제 그냥 심슨이 그냥 경기 살렸다고 보면 돼요. 원래 그 2사, 2, 3루 찬스에서 그 잘 친 타구를 갖다가 다이빙 캐치를 해서 잡지 못했던 그 심슨이 아니었으면 다른 야수였으면 못 잡았어요. 그 발 가지고. 심슨이 원래 중견수 보는데 하필 그날따라 또 오늘 어제 따라 이제 좌익수를 보게 되면서 그거를 다이빙 캐치하고 슈퍼 캐치를 해서 그 실점을 막았죠. 그러면서 템파베이가 리드 유지한 채 경기 운영하다 보니까는 워싱턴이 계속 경기가 말리는 거예요. 잘로 파티가 되면서. 그래서 템파베이가 어거지로 이겼죠. 이제 그 말루 찬스였나요? 거기에서 클레빈저 올라와가지고 삼진 잡아갖고 막히는 그 장면도 가관이었습니다. 워싱턴 입장에서도 정말 답답한 경기 운영인데 심지어 불펜들이 정말 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워싱턴답지 않게 나름 잘 막아줬던 경기에서 타자들이 응답을 못했던 경기였었고 오늘 제이컵인 대 페피엇이라고 한다면 결국 페피엇의 이 포심 페스트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워싱턴 타자들은 포심이 아니라 이 싱커에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결국에 오늘도 템파베이 입장에서도 이 불펜 운영에서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템파베이가 이겨볼 만하다. 명분 자체는 뚜렷해요. 오늘까지 또 클레빈저, 페어뱅크스뿐만 아니라 몽고메리, 우체타부터 시작해가지고 등판 다 가능합니다. 근데 얘네들 실질적으로 쓸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쓸 수는 있어요. 근데 템파베이가 무리를 시켜서 쓸 것이냐를 따져봐야 되는 경기가 될 건데 쓴다면은 템파베이가 이기는 게 맞는데 저 또한 이걸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이거 오늘 주력으로 이거는 뭐 여러분들 정배 들고 가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템파베이가 지금 당장에 뭐 플레이오프 가기 위해서 뭐 경기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그 전날 하루 쉬었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연투가 가능하긴 한데 갑자기 또 세이모어 나오고 이래버리면 답이 안 서거든요. 템파베이 입장에서도 불펜 운영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추천은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결국 이 포신 페스티벌의 힘으로 특히 좌타자들을 압박했던 이 페피엇의 지표가 나타나고 있는 이상 워싱턴의 핵심 타자들이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불펜 운영에서 여전히 기용 가능한 자원 자체가 분명 여유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이 템파베이의 스쿼드를 보면은 오늘 경기에서도 템파베이 이겨야 된다고 보는 게 맞다. 다만 그 불펜 운영이 조금이라도 약해지는 순간 워싱턴에게 한번 잡아먹히는 순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언오버를 우리가 고려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템파베이 승 말고 답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 경기 보스턴과 피츠버그 경기입니다. 메이 대 이제 오비에도 나오는 경기인데 보스턴은 어제 진짜 데뷔전 화려하게 1회부터 삼진 쇼를 하면서 화려하게 데뷔를 했던 톨리의 투수 교체 타이밍이 좀 아쉬웠죠. 스스로 좀 마무리를 하고 내려가긴 해줬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교체를 하자마자 시불의 그 위서트가 올라와가지고 경기 터트려 먹고 이후에 이제 보스턴은 필승조 운영이 아닌 던지는 운영을 하다가 갑자기 뭐 윌슨이랑 베르나르디노 꺼내가지고 뭐 해보려고 하는 좀 그런 이 변덕스러운 경기 운영을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스턴은 메이가 버텨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뒤에서 이제 이틀을 쉰 이 체프먼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 체제까지 가는 과정에 보스턴에 힘을 조금만 주면은 이거 이겨 먹어야 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비에도가 지금 최근에 경기를 풀어감에 있어서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이 오비에도가 지금 버틸 수 있는 게 만약에 5이닝 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보스턴의 타격감에 이제 피츠버그가 투수 운영에서 오늘 쓸 수 있는 불펜 자원에 저는 다시는 그 라미레즈의 얼굴은 보고 싶지가 않은데 일단 산타나는 뭐 연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기준에는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제 나왔었던 이제 메슨이랑
산타나가 지금 필승조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이고 여기에 이제 홀더맨에다가 좀 필승조급 운영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이 좀 여유가 좀 있습니다. 피츠버그가. 그렇게 보면 오늘도 이 경기는 그냥 언더 가야 되는 경기예요. 원래라면. 근데 결국에 그렇게 필승조 운영이 가능한 피츠버그에다가 최근에 실질적인 타격감과 이 더스틴 메이가 보여주는 제구를 우리가 반영을 한다면 이것도 피츠버그가 이겨먹을 수도 있는 경기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언더라는 선택지를 우리가 구매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최근까지도 제구 난조에 피홈런에 여타 팀들 만나가지고 고전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이 메이의 피칭 양상을 고려했을 땐 오늘 경기에서도 보스턴이 선발 싸움에서 이겨먹는다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최근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스턴보다 피츠버그가 지표가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도 뭐 제 분석 기준에서는 이 경기는 피츠버그가 오히려 이겨야 된다라고 보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스턴 승 혹시나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아 내가 도저히 피츠버그를 가지는 못하겠다 싶으면 그냥 재고해 보시고 다른 선택지로 좀 옮겨 가시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뉴욕 매츠 대 마이애미입니다. 어제 이제 톨리와 함께 데뷔전을 치렀었던 이 통의 활약 속에서 매츠는 타격 지원이 시원시원하게 나와가지고 그냥 경기 초반에 터트려가지고 대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통도 이제 중반에 4회였나 5회 이제 무너지면서 실점이 좀 있긴 했는데 마이애미 타선을 실질적으로 무시를 할 수는 없어요. 라미레즈도 지금 계속 타격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모습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오늘도 사실 피더슨 대 카브레라 오히려 이제 피더슨의 노련함이 나오지 않고 또다시 만약에 피더슨이 흔들리는 모습 보이면은 마이애미는 분명히 그 기회를 놓치지는 않을 겁니다. 제구가 흔들릴 때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고 저번에 애틀랜타를 상대로도 5이닝 2실점밖에 안 했지만 결국은 볼넷은 4개. 그 전에 또 애틀랜타 만났을 때도 볼넷 5개. 애틀랜타를 만나서 부담이 돼서 그렇게 흔들렸던 건지 아니면 지금 9월 달에 8월 달에 들어가지고 얘가 지금 제구 자체가 좀 커맨드에서 좀 문제가 생긴 건지. 삼진 잡는 모습이라든지 공 나가는 거 보면은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또 흔들린다라고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워낙 또 잘 던진 지표들이 또 있다 보니까 오늘 또 퀄리티 스타트까지는 그냥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어쩔 수 없지만 카브레라가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지 지금도 장담할 수 없는 매체 타격감이 나오고 있고 카브레라의 체인지업, 싱커, 그러니까 고속 체인지업과 싱커가 이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좌타자 어제도 홈런치 맥닐부터 시작해가지고 니모 뭐 이런 애들 알론소래 저 뭐 린도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소토까지 이 좌타자들에게 바깥쪽 흘러나가는 공으로 범타 유도가 얼마만큼 되냐에 따라서 버티는 수준이 달라질 거지만 결국에 매치가 이기는 것을 억제하기에는 지금의 마이애미의 타격감과 매치의 타격감을 이 중장기 지표로 보더라도 좀 차이가 나타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지금 이 마이애미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제도 타격이 절대 안 된 거냐 끝까지 잘 밀어붙였고 9회까지 점수를 내고 졌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나름 좋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물론 그 던져주는 경기 받아먹은 매치업 그 마이애미였었지만 여전히 그래도 기대할 바는 생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결국 이 마이애미도 스타워즈가 없는 상황에서 장타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오늘도 좀 지는 이유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물론 어제 홈런 2개 때리긴 했죠. 받아먹어가지고. 근데 그게 때려냈다라고 보기보다는 뭐 배팅 연습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매츠가 그 장타력 홈에서 기세를 앞세워서 카브레라를 공략하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조금씩 야금야금 잡아먹어가면서 결국 끝내는 승리를 할 경기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 대 애틀랜타입니다. 이거 필라델피아 정배 배당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선발 투수 크리스 세일의 장기 부상이 드디어 회복되고 오늘 경기에서 출전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TBD가 걸려있지만 실제로 선발 투수는 크리스 세일이에요. 크리스 세일을 상대로 필라델피아가 얼마만큼 공략할 수 있을지 저 또한 이제는 장담 못합니다. 크리스 세일은 진짜 막강한 투수고 구속이 한 1마일 정도 덜 올라오더라도 그 크리스 세일이 제구만 흔들리지 않으면 그 공을 못 쳐요. 제가 볼 때 하퍼든 슈아버든 지금 좌타자 뭐 스타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부분의 좌타자들이 크리스 세일의 슬라이드에 바깥쪽에 헛스윙 빙빙 돌리면서 삼진 나가는 그림 너무나도 잘 그려집니다. 필라델피아는 그런 팀이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못 쳐요 그 공은. 그래서 오늘도 결국 치려면은 그거를 이제 이제 말려 들어
들어오는 공을 갖다가 뭐 리얼무토라든지 카스테아노스가 어떻게든 받아쳐가지고 걔네들이 좀 해줘야 되는 경기라고 보여지는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언오버 열렸으면 언더 깠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오버는 구매를 할 수가 없다면 이 저는 좀 여러분들께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거 결과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필라델피아든 애틀랜타든 홈 타격 생각하면 여전히 필라델피아가 강해 보이긴 하는데 산체스도 워낙 막강한 체인지업을 가지고 있고 근데 언더 못 사고 다른 걸 사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승패를 어떻게 따질 수가 없죠. 크리스 세일이 얼마만큼 더 질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상 컨디션으로 올라와 있다라고 하면은 크리스 세공은 못 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여러분들께 좀 죄송합니다만 결과를 승패 결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언오버 열렸으면 언더 까고 볼 경기였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이거는 제가 결과를 못 내리겠어요. 일단 선발도 발표가 안 났고 세일에 대해서 세일이 얼만큼 넣을지에 대해서 더 디테일한 이 정보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가타부터 할 수 있는 경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신시내티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입니다. 어제 신시내티가 이길 수 있었어요. 이제 저 오스틴 헤이즈부터 저 마르테부터 시작해가지고 키브라이언 헤이즈까지 끝나는 이 홈런 쇼로 신시내티가 계속해서 야금야금 따라 붙었고 결국 이제 연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만 연장에서는 오히려 세인트루이스가 점수를 내고 신시내티가 점수를 못 내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서 좀 따라가면서 이기는 신시내티가 이기는 그림이 되었습니다만 분위기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결국 세인트루이스가 이기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배당 삭감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어제도 배당 삭감에서 0.2배당 이상 국내와 해외 배당 차이가 났던 이 경기 그 다음에 그 다음 한 경기가 또 뭐였더라? 볼티모어 경기가 어제 그만큼 차이 났었고 그 다음에 차이 났던 게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미러키였죠. 네, 미러키. 세 경기 중에서 두 경기가 역배가 났어요. 그러니까 배당 차가 해외랑 국내랑 좀 많이 차이 나면 분명히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요 경기도 요 경기였다. 미러키가 아니라 요 경기가 그 배당 차가 좀 났었던 경기였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제가 어제 분석하면서 역배 시그널이 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오늘 이제 경기 결과 좀 작용을 했다고 저는 보는데 오늘은 이제 맥그리비 대 아포트면 선발 싸움에서 일단 신시내티가 먹고 들어가는 경기예요. 근데 오늘 이 경기도 이제 0.23배의 배당차가 생기면서 신시내티가 이제 정배당을 받았음에도 1.74배 해외 기준 국내에서 1.51배로 0.23배의 배당차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국내에서 생각하는 수준과 해외에서 수준하는 평가 자체가 해외에서는 신시내티의 정배당을 이만큼까지 낮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데 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앞보트가 나온다고는 하지만 결국에 맥그리비가 지금 선발로 정착을 하면서 제 역할을 좀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 와중에 앞보트만큼의 구위로 압도하지는 못하더라도 5이닝 정도 똑같이 버텨줄 수만 있으면은 타격전 양상으로 갔을 때 신시내티가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오늘도 지표상으로 보면 아포트가 당연히 이기는 게 맞아요. 제가 제 분석상으로 보더라도 구종별 지표라든지 이런 거 다 따지고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도아르부터 시작해가지고 델르크루즈 그 다음에 오스틴 헤이즈 그 다음에 마르테 맥레인까지도 지금 맥그리비의 공을 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신시내티 승이 맞거든요. 불펜도 신시내티가 약한 편은 분명히 아니고 그럼에도 이 배당이 좀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역배를 조금 생각하게 만드는 배당의 이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 분석은 신시내티 승을 말은 한다곤 하지만 저는 제가 놓치는 무언가가 경기 양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저는 구매 자체는 하진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공개를 해드리면은 표 구매하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세인트루이스 승을 제가 써놨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역배가 너무 많이 잘 나요. 배당차가 이렇게 나면. 그래서 제 분석상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신시내티 승이 맞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저도 배팅은 애초에 배제하는 경기가 될 거고 저도 표에도 실제로 세인트루이스 역배를 써놨습니다. 근거가 사실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 옆에 점수도 보시면은 6.5점을 써놓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휴스턴 대 LA 에인절스 경기입니다. LA 에인절스의 잘루 파티가 결국에 잘루 파티는 아니죠. 사실 너무 꽉 막혔었고
이제 출루가 되었음에도 이제 잔루가 되면서 결국 앞서 나가지 못하다가 휴스턴이 기회를 잡은 거를 먼저 득점을 하면서 경기 후반에 그렇게 점수 나가지고 2대 0으로 휴스턴이 승리를 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에서 핸드릭스 대 아르게티면은 당연히 이거는 뭐 그냥 일단 오버 까고 봐야 되는데 또 언오버가 안 열렸어요. 그럼 이제 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지표상으로 보면 휴스턴이고 LA 앤저스고 독인 객인인데 아리게티랑 핸드릭스의 지표를 따지고 봤을 때 결국에 이 LA 앤저스와 휴스턴의 타율 차이는 좀 난다지만 OPS 차이는 별로 안 났었다라고 이제 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LA 앤저스의 홈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아리게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다시 후반기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4경기 동안에 피홈런이 4개가 기록이 돼요. 홈런을 안 맞았던 게 유일하게 홈에서의 보스턴전이었었고 원정 3경기에서 모두 피홈런이 나왔다 보니까 오늘 조금 우려를 덜 수도 있겠습니다만 해당 경기도 4사구 6개 그 다음날 디트로이트전에서도 이제 다음 경기에서 4사구 5개 분명 제구가 흔들리는 모습 저번 경기는 안 나왔음에도 분명 있다라고 여전히 파악을 하게 되거든요. 실제 슬러그 수치보다도 0.45 수준으로 이 높은 걸 감안하면 LA 앤저스에게 좀 두들겨 맞을 거 좀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핸드릭스도 사실 뭐 별다를 건 없어요. 핸드릭스의 슬러그 수치조차도 지금 현재 0.45로 이번 시즌 정말 높게 형성되고 있고 개인 커리어 0.401에 비해서도 확실히 높은 수준이면 이미 실점은 좀 각오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되죠. 지난 경기에 피홈런 없었습니다만 3경기 연속 지금 4사구 3개 기록 꼬박꼬박 하고 있고 피홈런도 꼬박꼬박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팀 타자들이 모두 타격으로 좀 응수하게 되는 경기가 될 것이고 불펜 싸움까지 들어갔을 때 누가 리드하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그 홈런 생산력에 있어서 지금 알바레즈가 복귀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지표상으로는 LA 앤저스가 조금 더 우위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분석상으로 본다라면은 결국 이 홈런의 주인공이 어느 쪽에서 더 많이 나오느냐가 이번 경기 결과를 가르게 될 것이라 판단하게 되고 거기에는 LA 앤저스가 조금 더 지분을 많이 가져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LA 앤저스 승을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미네소타 대 샌디에고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코르테스 올라오면 뭐 믿을 게 못 되죠. 코르테스 믿고 샌디에고 승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역배날 거 분명히 각오를 했어야 되는 경기였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피베타 대 타이 브래들리인데 타이 브래들리가 지난번에 미네소타 데뷔전을 하면서 진짜 개 털려버리고 좀 많이 아쉬운 경기력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나마 제구가 좀 잡혔던 것이 다행이었습니다만 피안타 맞은 수준을 따지면 진짜 최악이었죠. 오늘 경기도 여전히 이제 타이 브래들리의 제구에 대한 우려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경기일 겁니다. 이 재고 차이가 결국 선발 마운드의 높이의 차이를 만들게 될 거고 샌디에고가 선발 싸움에서 이기고 들어가는 것은 좀 분명히 오늘은 확실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구종별로 좀 분석을 해봐도 피베타의 공을 칠 수 있는 선수는 벅스턴이랑 그 로이스 루이스 정도 말고는 사실 파악이 안 되는 정도로 좀 약할 것 같고요. 상성에서 피베타가 오늘 경기에서 호투하게 된다면 어제 경기 불펜 투수를 쓴 걸 보면 오늘 샌디에고가 어떤 운영을 할지 딱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불펜들 빼고 지금 남아있는 선수 이름을 말하면은 모레온, 그 다음에 아담스, 그 다음에 이제 메이슨 밀러, 그 다음 수아레즈 4명이에요. 그 빼고 뭐 마스이, 몰간, 그 다음에 페랄타, 뭐 어제 다 썼죠. 그렇다 보니까 그 외의 투수들 남아있는 선수들, 피베타를 지원할 필승조들 그 이름만 보더라도 후반 역전은 없다. 샌디에고는 지키는 경기를 할 것이다. 라고 파악하게 되다 보니까 이 경기까지는 정배당을 좀 노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양키스 대 화이트삭스입니다. 이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공개를 툭 하면 해외에서 이거는 역배 시그널이 이미 떠 있습니다. 화이트삭스 승을 구매를 매집을 한 흔적이 스멀스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기도 오늘 이제 해외 배당 1.54배, 국내 배당 1.33배, 0.21배의 배당 차가 나타난 경기고 저의 기준에서도 이 경기는 역배 가능성이 열린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 경기 같은 경우 저는 아무리 봐도 양키스 승이 맞긴 한데 이 셰인 스미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나름 이 화이트삭스의 황무지판에 올스타에 뽑힌 선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얘가 제구가 흔들리지 않았을 때는 그 바깥쪽으로 흘러가는 브레이킹 볼이 절대로 이제 만만하게 볼 만한 공은 아니다. 헛스윙이 꽤나 나올 거다라고 제가 얘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결국 문제였죠. 어제 경기 화이트삭스가 내준 이 팀에서 전체에서 내준 볼넷만 하더라도 두 자릿수가 될 만큼 정말 처참한 이 마운드에서 커맨드를 보여줬던 화이트삭스 투수진들이었고 이 볼넷 9개였네요. 9개. 9개가 기록이 되었었고 결국 이 볼넷 통제가 안 되게 된다면 이 양키스는 그냥 치지 않고 경기를 이기는 경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어제 그리샴의 말로 홈런을 포함해가지고 양키스는 홈런을 2개밖에 안 때렸습니다. 이 볼피까지 해서. 근데 그거 외에도 뭐 사실 스탠튼이 2경기 연속으로 무안타 기록을 했고 에런 저지도 어제 경기에서는 볼넷만 걸어 나갔고 타격이 없었으면 양키스가 10점이나 점수가 냈다면 지표상으로 봤을 때 오늘 양키스가 이기는 것이 맞다라고도 생각은 하게 돼요. 다만 이 시그널 자체가 지금 제 기준에서도 해외 업체에서도 지금 보내고 있는 거는 역배의 가능성을 열어두게 만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거를 갖다가 화이트삭스가 반대로 양키스 승으로 구매한다라는 건 좀 너무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실제 어제 화이트삭스가 2점밖에 못 냈지만 안타를 무려 12개를 때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만큼 잘로 파티가 됐던 건데 타격감 자체에서는 화이트삭스가 문제가 없고 슈틀리틀러가 만약에 원정에서 제구가 흔들린다면 오히려 어제같이 주워먹는 경기 양상이 되는 눈 감고도 점수가 나는 경기가 화이트삭스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배당 이거 양키스 보는 거는 꽤나 위험하다. 다만 저 또한 뭐 결과를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양키스 승인데 저는 절대로 양키스 승 오늘 배팅에 이제 포함시키지는 못한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캔자스 시티 대 디트로이트 경기입니다. 이제 콜렉 대 플라우티가 나오는 경기고요. 이 콜렉이 이제 저 뭐야 캔자스 시티의 유니폼을 입고 이제 선발로서 이제 정착을 좀 해줘야 되는데 당장 이제 캔자스 시티 입장에서 기대하는 바는 꽤나 이제 클 거예요. 오늘 데뷔전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인트루이스 샌디에고에서 이적을 해서 이 캔자스 시티에서 데뷔전을 하게 되는데 콜렉이 샌디에고에서 선발로 보직 변경을 하면서 이뤄냈던 성과 자체가 꽤나 유의미하게 이제 활약이 꽤나 도드라졌거든요. 완봉승까지 시즌 2번째 등판 만에 기록을 하면서 꽤 강한 임팩트를 남겼었고 캔자스시티도 지금 현재 부상 이탈로 선발들이 완전히 망가진 상황에서 그 공백을 메우고자 트레이드를 해서 이렇게 데려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플라워티랑 맞대결을 해가지고 결국 양팀 선발 투수들이 버틸 수 있는 수준 자체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을 거다라고 저는 일단 보는 경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 경기 오버를 드렸었는데 똥줄 오버가 났죠. 5대 3으로 이제 제가 8.5였으면 언더구나. 어제 해외에서는 이제 이 시그널 자체가 7.58에 걸렸었거든요. 프로토는 이제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어차피 걸지는 못했는데 점수가 좀 나야 되는 경기입니다. 사실 이 경기들이 오늘도 캔자스 시티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열려 있는 상황에서 그거는 타격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플라워티 오늘 홈런 좀 많이 조심해야 될 것이다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기 1.78, 1.74 잡혔는데 이 경기 또한 지금 디트로이트가 해외에서 1.98배 초기 발매가 되었다가 배당이 조금씩 빠져가지고 지금 1.93, 1.93, 1.93, 1.91, 1.51 동배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배당 균형이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캔자스 시티가 조금 더 덜 유리하다라고 파악은 당연히 돼요. 하지만 배당 떨어지는 건 일단 디트로이트 쪽이긴 맞긴 한데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바꿔내도 지금 배당 차는 좀 무시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저는 캔자스 시티가 타격에서 사실 어제 살바도르 페레즈가 그 기회 놓친 게 진짜 아쉬웠었고 쳐야 되는 선수들이 조금 못 쳤던 경기였었죠. 근데 그게 오늘 경기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살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이제 파스칸티노 바위쪽까지 전부 지금 뭐 프레이저랑 인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플라워티의 공을 칠 수 있다라는 지표가 좀 나타납니다. 그리고 양팀 불펜 소모전 있었던 거 생각을 하면은 오늘 이제 캔자스 시티가 승 오버 경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 경기예요. 저는 디트로이트가 피네건 멀티닝 쓴 것부터 이미 게임 셋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 베스트랑 홀튼까지 썼고 지금 오늘 쓸 수 있는 게 뭐 헌터부터 시작해가지고 홀튼 뭐 이런 느낌인데 홀튼 연투까지 뭐 이런 느낌인데 디트로이트 자원 풍부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플라워티 길게 못 던지면은 경기 후반에는 캔자스 시티 분위기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경기예요.
자,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 대 시애틀 진짜 화딱지가 납니다. 이제 1회에 4점을 내고 경기가 굳어가다가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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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7, 8, 1점씩 실점하다가 4대 3에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문효주가 올라옵니다. 와,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바가지타로 실점을 하고 송구 실책까지 나와가지고 2루타로 끝날 거, 단타 2루타로 끝날 거 3루타 만들어주면서 바로 희생플라이 스티븐 쿼난데 맞고 끝내기 패배 당하면서 저도 이제 꼬라 박았어요. 어제 실제로 제가 이제 배트맨 풀 베팅으로다가 필라델피아 승, 매츠 승, 시애틀 승을 갖다가 축구 베팅 안 할 거 각오라고 다 때려 박았습니다. 근데 터지는 거 보고 진짜 화딱지가 나서 키보드를 부숴버릴 뻔했는데 참았죠. 네, 참았는데 오늘도 이제 길버트 대 윌리엄스 나오는 경기라면 이거 어차피 뭐 투수전 봐야 되는 경기 양상 속에서 시애틀이 장타를 먼저 치냐, 클리블랜드가 먼저 치냐, 뭐 이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 시즌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결국 제구가 문제인데 이게 이 제구 난조가 홈과 원정을 사실 그렇게 크게 가리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원정에서 좀 제구 난조가 되면은 홈에서 좀 기대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홈에서도 이 제구가 분명 흔들릴 때는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나마 후반기에 등판해가지고는 홈에서 3경기를 던졌는데 3경기 동안에 무너진 경기는 있었어요. 그 뉴욕 매치 전에 노이트 시도하다가 실패하면서 투구수가 좀 과해가지고 마이애미 상대로 홈에서 한번 개 털렸었죠. 그때 당시에 무너진 적은 있었지만 이제 홈에서 제구 난조가 있었던 경기는 사실 없었어요. 아직 이 후반기 들어서. 그래서 오늘 경기도 클리블랜드가 조금은 더 해볼 만한 싸움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버틸 수만 있으면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도 쓸 수 있는 불펜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클리블랜드는 지금 불펜에서 결국 게디스 스미스 얘네 두 명이에요. 얘네 두 명을 끌어올릴 수만 있으면은 후반 사고는 안 나는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요니스랑 에린을 쓰면서 경기를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경기에서 이제 클리블랜드가 쓸 수 있는 게 엔라이트 이제 스미스 게디스 세 명이 나올 수가 있다면 클리블랜드가 이 뒷심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뭐 저도 어쩌면 어제 경기 관과했던 거였는데 시애틀의 불펜 분위기가 분명히 안 좋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은 드렸었어요. 저는 근데 이제 4대 3이 잡힐 줄은 몰랐죠. 그래서 좀 너무 아쉬웠던 경기였었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클리블랜드가 비비는 경기를 할 수밖에 없다. 역배까지 보면서도 2.5 프렌을 좀 주력으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요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대 볼티모어.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당연히 이제 볼티모어 승이라고 일단 결론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추천을 못 드리겠는 게 결국에 불펜되기 때문이에요. 세이모어가 나와가지고 또 4이닝, 3이닝 던질지도 모르고 일단 로토와이어에도 100이 올라올 거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러면 1+1으로 6이닝을 맞추는 불펜 운영을 하게 될 거고 이후에 이제 필승조로 쓸지 던지는 게임을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저번 컵스전에도 얘네들이 시리즈를 치르면서 좌투수를 2번 만났어요. 이마나가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저 보이드까지 해가지고 근데 2경기 다 잡아먹었거든요. 얘네들이 이정우 끝내기랑 보이드는 이제 윌리 아담베즈랑 저 누구였지 라모스였나 홈런으로 이제 이겨먹었고 오늘 또 좌투수 로저스 나오는데 사실 오늘 볼티모어 정배받은 이유 로저스 선발이라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오히려 샌프란시스코의 타격이 어제도 폭발을 하면서 미친듯이 몰아쳤고 이런 샌프란시스코의 타격이 최근에 이 컵스 시즌부터 그 전부터 해가지고 최근 한 7경기, 8경기 표본에서 확실하게 타격 지표가 올라오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도 이 로저스가 만약에 무너져 버리면은 과연 볼티모어가 이거 이길 수 있는 힘은 분명히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한번 진짜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경기 처음에 초안을 보자마자 와, 씨발 이거 불펜데이에다가 볼티모어 이거 로저스 나온다고? 이거 뭐 1점 뭐한 1.3배는 주나? 그러면서 쳐다봤어요. 근데 1.6배가 넘게 이제 주어진 걸 보는 순간 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기가 실제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리그에서 가장 좌투수 상대로 약한 팀이 어디다? 볼티모어라고 계속 꾸준히 말씀드려요. 아직도 볼티모어라 샌프란시스코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그거는 아직까지도 불변의 변함없는 그대로의 지표예요. 그런 와중에 샌프란시스코가 최근 6경기 동안 팀 타율을 3할 7리까지 올렸고
해당 6경기 동안에 홈런만 12개를 치면서 경기당 2개꼴의 홈런을 치고 있어요. 그만큼 장타까지 터지고 있는 와중에 로저스 지금 또 다른 좌투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더게임 양상 투수 바뀌면서 언더게임 양상 되다가 볼티모 감 못 잡고 흔들리다가 로저스 홈런 때문에 무너지고 볼티모 또 지는 그림 나오는 거 예상할 수도 있는 경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게 불펜데이에다가 볼티모 좌투수 꺼냈지 실제로 그냥 툭 그냥 이걸 보면은 그냥 좌투수 상대로 지금 리그에서 가장 못 치는 새끼가 샌프란시스코라고 떡하니 32, 2할 1푼 1이 OPS 0.631이라고 OPS로 보든 타율로 보든 다 리그 꼴찌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인데 이럼에도 이제 이러니까 결국에 막 로저스 좌투수에다가 로저스가 원래도 잘하고 좌투수 상대로 샌프란시스코가 약하니 불펜데이에다가 어제 딱 봤다 졸라 많이 쳤고 오늘 좀 힘들겠네 그러면 오늘은 볼티모어가 이기겠지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접근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나도 이제 불안한 게 결국 그렇게 자투수가 약하다고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도 저 이마나가 경기 그 다음에 보이드 경기 전부 다 샌프란시스코 그렇게 좌투 상대 약하다고 분석해 들어갔다가 다 털렸어요 저. 그래서 이제는 저도 이제 뭐 가타부터 뭐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져 버려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지 못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즌 지표랑 지금의 샌프란시스코의 단기 지표 자체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차이 난다라는 거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보시면은 샌프란시스코가 실제로 최근에 일주일 동안에 6경기 치르면서 타율 3할 7리 기록하면서 텍사스, 뉴욕 매츠랑 함께 3할 클럽에 가입해가지고 덕하니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치가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콜로라도 대 컵스. 어제 언더 갔는데 그냥 컵스가 그냥 찢어 먹더라고. 야금야금 점수를 내더니 막 홈런 쇼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박살을 냈는데 오늘도 이제 뭐 아사드에다가 브라운이면 제가 이것도 봤는데 이것도 뭐 또 어쩔 수 없죠. 오버 봐야 되는 경기고 그냥 타격쇼 이제 컵스가 그간에 묵혔던 타격을 좀 폭발시키면서 한풀이를 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 댄스비 스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부시였나? 뭐 전부 다 지금 장타를 그렇게 때리면서 타격에서 지금 한풀이를 좀 했었고 심지어 콜로라도조차도 어제 안타는 14개나 때려냈었거든요. 그만큼 타격감은 쿠어스필드에 와가지고 콜로라도도 분명 살아나 있고 실제 원정 갔을 때 시리즈에서도 콜로라도의 타격이 절대 약하지 않았다는 거 내가 지표상으로 분명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쿠어스필드 와가지고 그 타격이 분명히 살아나고 있는 것도 나타나고 있고 오늘 경기에서도 아사드 예공으로는 콜로라도가 오히려 이겨먹을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절대로 컵스 승 갈 수 없는 경기고요. 차라리 갈 거면 11.5점 기준점 아무리 높더라도 이건 오버밖에 답이 없다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기도. 그나마 이 경기는 오버가 열렸어요. 그래서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거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저스 대 애리조나. 다저스가 거의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영봉패를 또 당하면서 굴욕을 맛봤습니다. 애리조나의 그 약한 불펜에 그리고 갤런이 선발로 나와가지고 안타 딱 3개 때리면서 무득점 경기를 하면서 진짜 처참한 경기를 펼치고 말았는데 오늘 글래스노우 대 로드리게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지금 당장에 보더라도 로드리게스 자투수 지금 얘 전성기급 활약이 나왔을 때가 홈에서 한번 그때 96말 던졌던 경기가 어떤 경기인지 잠깐만 그 언제더라? 로드리게스 이제 깜짝 놀랐었는데 로드리게스가 이때 이후로 퍼진 것 같아. 언제였지? 홈 경기였는데 미러키전이었나? 미러키전 아니면 시애틀전일 건데 둘 중 하나일 거예요. 휴스턴이다. 무조건 이 경기입니다. 휴스턴전인데 이때 경기에서 얘가 96마일을 던져요. 네, 96마일을 던지면서 제가 보도 못한 얘가 이렇게 던질 수 있는 애라는 거를 처음 알았었는데 그때 그 공을 던지고 나서 퍼집니다. 분명히 조금 퍼져요. 그러면서 실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도 다저스한테 이거 이긴다라고 보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경기죠. 사실 다저스 상대로 이미 5월달에 2.2이닝 만에 고피한테 1피 홈런 8실점 6자책점 경기하면서 이제 뭐 개털렸던 기록도 있는데다가 이미 로드리게스가 다시 92마일 90마일 던지는 공을 보고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구속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때 제가 봤던 그 말도 안 되는 피칭의 그 내용이 재현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내용보다는 그 스터프죠.
96마일을 제가 다시 두 눈으로 로드리게스가 던지는 거를 보지 않는 이상 다저스 상대로 버틴다고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다저스가 침묵했지만 오늘 좌투수 뭐 좌투수라고 불안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이건 핸디캡까지도 봐야 되는 경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다저스가 어제 지면서 결국에는 이게 투수 운영에 있어서 오늘 좀 진심으로 좀 밀어붙일 거다라고 보게 되고 다행히도 이제 다저스 입장에서는 이제 샌디에고도 같이 닦여버려가지고 그 경기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오늘까지 좀 그래도 희망적으로 또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력을 다해서 또 승리를 챙기고 싶은 명분까지 챙기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다저스가 좀 이기는 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애틀레틱스 대 이제 텍사스는 이게 좀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11시 15분 10분 경기 역배 졸라 많이 난다고. 그리고 또 역배 나죠. 근데 이게 진짜 역배나면 안 되는 경기였었거든요. 명백하게 역배나면 안 됐어요. 코리 시거가 부상으로 빠진 상태에서 이번 시리즈뿐만 아니라 다음 시리즈까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코리 시거 빠진 텍사스의 라인업에 이 누가 칠까 하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텍사스가 최근에 타율 자체가 팀 타율이 0.3할이 넘어가고 있죠. 그런 와중에 지금 뭐 히가시오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조시영부터 어제 타격을 했던 걔네들뿐만 아니라 텍사스의 타선에서 지금 야금야금씩 지금 제 역할을 조금씩 하면서 팀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진짜로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메리 켈리 대 버넷이라고 예, 애틀레틱스 이제 파밍 시스템 내 프로스펙트 랭킹 11위에 해당하는 루키의 데뷔전이 될 건데 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으로 따지고 보면은 사실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어제 데뷔했던 두 명의 선수들보다는 좀 주목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선수입니다. 제 옛날에 부상당하기 전까지만 전성기라고 해야 되나? 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99마일을 던질 수 있는 선수였는데 이제는 부상에서 돌아오고 나서 구속이 좀 떨어져가지고 94마일에서 6마일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되고 슬라이더랑 그 다음에 체인지업, 커브까지 포피치 유형으로서 경기 운영 능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선수다라고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이제 애틀레틱스의 마운드에 서서 지금의 텍사스의 타선을 버틸 수 있을지가 조금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지금 타격감으로 따지고 보면 이 조시영이 최근 6경기 동안에 24타수 12안타 5할을 치고 있고요. 가르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2홈런 포함해서 24타수 9안타 안타 다 9개 중에서 6개가 장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랭포드, 그 다음에 코디 프리먼 맹타 치고 있고 여기에 최근에 작 피던슨까지 장타 가세를 하면서 텍사스가 최근 6경기 동안 이 아까 보여드렸지만 뽑아냈던 이 장타 이 홈런의 개수만 무려 14개나 기록이 될 만큼 절대로 양키스나 매치에게도 꿀리지 않는 장타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게 어쩔 수 없지만 메리 켈리가 버티는 수준에 따라서 텍사스가 이기는 경기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오버가 나면서 켈리도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은 개판 싸움 나가지고 이게 후반 가서 모르는 싸움이 될 것이냐 보는 건데 저는 이거 애틀레틱스 쪽으로 일단 조금 역배 가능성을 또 보고 있는 경기입니다. 켈리라고는 하지만 지금 애틀레틱스의 타선 자체가 텍사스보다 잠재적 생산력이 훨씬 더 뛰어나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버넷이 웰컴 투 MLB를 당하면서 텍사스에 털리게 되면 경기 양상은 이제 오버 양상 속에서 타격전 양상이 또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어제보다 점수가 좀 많이 날 거로 봅니다. 예, 그런 와중에 오늘 이제 애틀레틱스가 그렇게 한번 타격이 터지기 시작했을 때 뭐 이제 랭길리어스, 소더스트론, 루커 어제도 루커가 그렇게 차점을 올렸었고 해줄 건 다 해줬는데 그 애들의 활약이 도드라지게 되면은 애틀레틱스가 이길만하다. 또한 바람도 이 구장 자체가 원래 순풍이 좀 많이 부는 구장이고 오늘도 7마일 가량의 빠른 바람이 외야로 도움을 준다면 양 팀의 타격이 좀 더 돋보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게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시 10분 이 사이에 이런 이 시간대에 있는 경기 마지막 시간대 경기 역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텍사스 정배 저도 켈리에다가 뭐 데뷔전 하는 친구 나오면은 어제만 보더라도 최근에 타격 지표만 보더라도 텍사스를 가야 되는데 손이 안 가는 이유가 좀 그런 것 때문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요거 배팅으로 고려 연결시키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은 오늘 전체 프리뷰 끝난 것 같고요. 다들 건승하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